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위험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률은요, 고위험입니다. C급 할 수 있는 위험. 고위험이다. 위험률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표준편차죠. 표준편차, 수익률 변동성입니다. 수익률 변동성. 어느 정도 평균에서 이탈 정도를 측정하는 값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요, 3개월에 27.64, 6개월에 37.28. 이걸 평균으로 계산하면요, 평균으로 32.46 정도 되는데, 이거는 높은 위험, 수익률 표준 변동성이 크질 않습니다. 고위험 치고는요, 크질 않고요, 주식형들이요, 많게는 60% 이상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표준 편차들도 보이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이다. 그렇게 높은 표준 편차가 아니다. 동일 유형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 유형 25.88, 39.43. 동일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동일 유형보다 더 낮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샤프 지수입니다. 샤프 지수는요, 위험률을 끌어안고 초과 수익은 얼마나 냈느냐, 이걸 보는 건데, A형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A형 기준 3개월 3.29, 6개월 0.92, 동일 유형 3.29, 0.12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은요, 초과 수익률은 동일 유형이랑 똑같이 내고 있는데, 양수로 나오면 좋은 거죠, 그죠? 초과 수익률, 위험률 평균 대비에, 위험 부담 대비에 위험 부담 대비에 비해서 초과 수익은 충분히 잘 내고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6개월로 따지면 코로나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높질 않다. 이게 음수로 6개월은요, 최근 6개월은 음수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지수를 다 초과를 했기 때문에, 요 펀드들은 지금 이제 양수로, 초과 수익률이 양수로 나오겠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베타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는요, 1하고 같으면요, 시장 평균하고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보다 높으면 시장 규모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 민감도라고 하는데, 0.92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0.92예요. 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보다 덜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상품은 고위험에 비해서 시장 평균보다는 덜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젠센의 알파입니다. 젠센의 알파.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시장 균형을 가정한 경우에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저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파 값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보다도 높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품이요, 제가 이게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젠센의 알파 값이 좀 커요. 펀드가 3개월에 12.69고요. 6개월에 26.56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유형들보다 3배, 4배, 5배 정도의 알파 값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이 동일 유형분들보다 나은 펀드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품 담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보 비율 보겠습니다. 정보 비율.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펀드는요,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펀드 운용, 이 상품의 펀드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정보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회사께 중요하죠? 이 회사가 담은 펀드, 이 펀드가 가입한 펀드, 그 펀드의 뮤추얼 펀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펀드는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계 3위의 펀드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펀드 운용을 하는데 170명 정도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펀드를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요 충분히 가입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정보 비율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우량 가치주들은요 지수가, 미국의 우량 가치주들은 지수가 폭락이 하더라도 크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은 지수가 꺼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산운용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펀드고요. 제가 자산운용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해서 또 떴죠.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HLB 회장님께서 여기에 투자를 하셨죠. 그것도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400억인가 여기 옵티머스에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발 중소형 펀드들은요 정말 자산운용사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HLB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식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주가 방어하려고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채워 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질 않고 있어요. 왜? 이 옵티머스에 HLB가 400억을 투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 사건이 됐죠. 그래서 HLB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HLB가 8만원을 찍으면요 저는 다시 한번 담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HLB는 지금 9만원대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위험하다. 원래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HLB가 한 9만원 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평균가예요.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 18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현재 9만원까지 빠져 있어요. 저는 HLB를 주도 담으려고 하면 8만원, 7만원까지 떨어지면 한번 담아볼만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밟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자산운용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특히 해외 펀드들은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요, 인력이 따라주지 않고 자본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펀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옵티머스 외에도 한 2개 회사가 더 있죠. 자산운용사들.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한 해외 펀드들, 작살난 펀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산운용사 중요하고 재무제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용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사 자법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운용 인력을 얼마만큼 운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줘야지 거기에서 만드는 해외 펀드들이 제대로 된 펀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자산운용사, 메이저 운용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삼성자산운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8,330억 정도 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펀드들이 운용이 나쁘질 않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사는 믿고 맡기셔도 된다. 제가 삼성자산운용사 상품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하면서 재무상태표를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2019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때 재무제표 변동성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보고요. 그때 제가 소개를 따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저는 펀드 읽어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펀드는요, 삼성 미국 그로스 증권자 H형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읽어드린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미래의 수익률을 제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투자는요,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펀드들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 구독자분들은요, 한결같이 전부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부자가 되시고, 특히 저를 통해서 연금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은요, 내 노후 연금 자산들이 지금 30대에 제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60대가 되었을 때 저는 2배가 연금 자산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40대에 이분들도 2배 가능합니다. 50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충분히 펀드들은요, 운용을 잘하고 시장을 잘 보고, 요 상품은요, 버튼업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버튼업 방식이란 게 뭐예요? 버튼업 방식은요, 탑다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버튼업은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종목부터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단 우량 가치주. 미국에서 우량 가치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요즘은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알파벳 A. 있잖아요. 이런 거. 알리바바. 뻔하잖아요. 이런 우량 가치주들을 먼저 담고, 그리고 시장을 보고, 경제를 보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나가는 펀드입니다. 우리가 펀드를 투자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운용을 하실 때 포트폴리오 수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정, 끝없는 포트폴리오 수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행위가 펀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구독자가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물론 제 고객분들도 지금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고 재밌게 해야지 재밌겠지만, 펀드의 특성상 재밌게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정말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해보지만,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 이 보통 노력 없이는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고객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키워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 꿈이 그런 꿈이, 제가 이 금융업을 하면서 제 꿈이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60대, 물론 제가 늙어가겠죠. 저도 늙어갈 겁니다. 함께 늙어가겠죠. 고객분들이랑. 이분들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정말 니 때문이 아니죠. 니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 노후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금융에 있어서 꿈이었는데, 지금 다시 제가 그 꿈을 한번 꿔볼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장도 열심히 하고 저도 투자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금액이 크질 않지만 제가 분산을 좀 해놨어요.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요, 저는 제 투자 금액이 내 노후에 2배 이상은 충분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요즘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조금 힘든데, 제가 곧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